지역의 종교인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시간. 안녕하세요. 공감 토크 색종이의 정무경입니다. 어느덧 2017년의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겨울엔 이웃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데요. 우리 지역에도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아주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공감 토크 색종이. 오늘은 나눔 복지를 실천하고 계시는 이수환 신부님을 만나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신부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수환 시릴로 신부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계에서 좀 일을 하다가 이번에 또 새롭게 매개여자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으로 이렇게 부임해서 일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부님이시면서 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신부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 같이 부르는 게 낫겠죠. 교장 신부라고. 교장 신부님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건 사제 서품을 언제 받으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1992년 이제 6월 29일 날 받아서 올해가 25년째 되는 해. 보통 왜 이제 우리가 은혼식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은경축이라 그래서 올해가 은경축일을 맞이하는 그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듣기로 신부님은 어린 시절부터 신부가 되는 게 꿈이셨다고 했는데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보통 이제 그 성당에 계시는 분을 신부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우리 교회 이게 성당은 많은데 이제 신부님들이 계시지 않는 그 시골 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동안 공소회장을 이렇게 오래 한 20여 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공소회장 아들로 이렇게 살아왔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접하게 됐었고,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오시는 그 본당 신부님을 뵈면서 나도 나중에 성장하면 저는 신부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뭐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생각을 하셨군요. 네, 저는 이제 왜 보통 어릴 때 꿈을 자꾸 이루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꿈꿔왔던 것을 지금 이루고 사니까 어떻게 보면은 꿈을 이뤘다는 것만 해도 저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한 신부님이 이제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뭐 후회를 하신 적이 있다거나? 글쎄요. 뭐 누구나 다 이게 뭐 결혼 생활에도 많이들 후회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제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일찍 겪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골 본당에 살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이제 주변에서 들려오는 어떤 많은 소리들 들으면서 정말 내가 이러려고 신부가 됐는가, 이렇게 살고자 신부가 됐는가, 뭐 이런 후회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탈출구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시골 본당에도 노인분들이 그 당시에 많았거든요. 지금도 아마 충북에서 괴산 지역이 가장 그 고령화 비율이 높을 텐데 제가 첫 본당이 이제 괴산 본당이었고 그 노인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을 많이 보면서 이분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몇 분 모시고 이제 그 성당에서 함께 살게 됐어요. 언젠가 또 자격증도 필요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청주대학교 가까운 데 대학원에 들어가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면서 이제 이 길로 오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이 제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끌어주시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탈출구를 찾을 때 이 길일까 저 길일까 고민할 때 그런 것이 잡히게 되고 결국은 제가 사회복지 쪽에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돼서 정말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신부의 삶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후회하거나 뭐 이렇게 한 적은 없었고 다만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는데 더 정말 이렇게 의미 있고 멋있게 살고 싶었는데 하는 후에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 당시에요. 네네. 네, 사회복지사로 또 활동하신 얘기를 조금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네네. 현재 또 매개 여자중학교와 매개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교장 신부님이 계신 곳은 학교가 좀 다른 곳과는 다를 것 같은데 글쎄요. 학교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요번 9월 1일자로 이곳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이끌려 왔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꽃동네 대학교 교수로 한 20여 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로 10년 이상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교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교장 연수라는 걸 또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또 이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와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학교로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복지 쪽 고민을 많이 했죠. 이제 내가 가지지 않았을 때 남에게 줄 수 없다. 특히 복이라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있는 한 우리 선생님들을 좀 행복하게 하겠다.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또 가진 행복을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또 행복해질 수 있고, 또 학생이 행복해야 또 가정 행복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 학교가 어느 한순간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는 1907년에 매개학당이라는 이름으로 개교를 하게 됐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본당 신부님이셨던 그 임감윤호 신부님께서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서 또 그 당시에 문맹도 많았으니까 그걸 퇴치를 위해서 또 가르치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매개 학당을 개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 학교 역사는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50년대, 6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당시에는 이제 실업계로 고등학교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매개 상고로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매개 여상,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만 뽑다가 이제 지금 현재로는 그 학생들이 그 실업기회를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해서 지금은 남녀공학으로 이제 매개 여자중학교, 그다음에 매개 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여기 매개라는 그 이름이 그 로사리오, 또 장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성당에서는 그 묵주라는 그 기도하는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로사리오라고 하는데, 그것을 중국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 매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래서 학생들 가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로사리오 고등학교를 바꾸면 어떻게 했느냐. 이름이 더 예뻐지네요. 예뻐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매개는 좀 낯선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벌써 110년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부임하셨다고 하셨죠? 요즘 학생들을 보면 경쟁에 워낙 좀 노출이 많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성적만으로도 평가받는 시대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이제 부임식을 할 때 외부 손님들이 꽤 많이 이렇게 찾아주셨잖아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아이들이 참 밝다. 인사성이 굉장히 좋다. 뭐 되게 어느 학교를 가도 이제 어른들 봤다고 인사하는 학교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 보면서 참 인성이 좋구나라는 그 칭찬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뭐 특출나게 이제 뭐 공부, 성적, 학교니까 뭐 성적을 안 볼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뭐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요즘은 우리가 이제 그 수시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전형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보는 것도 이제 성적만 위주로 보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행복씨앗 학교, 뭐 요즘 아마 충북에서 많이 그 이슈화되고 있죠. 그 행복씨앗 학교로 운영되어지고 있고,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보통 레인보우 뭐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뭐 나눔이라든가 뭐 감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먼저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토대 아래서 이제 자기들한테 학문이 그 쌓여질 때 그 학문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아이들 대해야 되고 머리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와서 그 첫 인상이 네. 내가 한실은 나도 되겠구나. 그렇게 그러셨어요? 근심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임을 했죠. 인성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교장 신부님으로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교육이란 어떤 걸까요? 글쎄요, 먼저 이제 저는 그 뭐 사람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도 네. 이제 뭐 신부이지만 신부이기 전에 사람이고, 사람의 어떤 심성을 갖추고 있을 때, 또 이제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통 가치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은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 모두 지식으로 쌓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믿음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사람답지 못하다라고 평가되어질 때 이제 욕에 뭐 개를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개에게서는 개 같은 행동이 있고 사람에게 사람 같은 행동이 있다. 그럼 사람 같은 행동이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싶고 하는 행동이 이제 존엄한 행동, 또 이웃을 대할 때 존엄하게 대해주는 부분. 이게 저는 이게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두 가지 윤리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사람은 그러면 그 내 행동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그것이 이제 사람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인성이고, 또 이웃을 대할 때 하느님처럼 대해줘야 되는 거죠. 이웃이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고 한다면 뭐 그 부분이 갖추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신부가 불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게 부처님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람에게 누구나 불심이 있고 불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걸 성불이라고 하는데 성불하게 되면 부처님이 되는 건데, 그럼 내가 행동할 때 부처님처럼 행동해야 되고 이웃을 대할 때 부처님처럼 섬겨야 되는 것. 네.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할 때 학생들에게 정말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고 그에 따르는 행동과 또 그에 따르는 이웃에 대한 태도, 이것만 갖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뭐 인성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지 않겠나. 신부님께 불교 얘기까지 들으니까 더 네, 느낌이 새롭네요. 네. 제가 가끔 이제 그 뭐 두 회에 걸쳐서 제가 법주사에 가서 4월 네. 초파일에 뭐 그 주지 스님하고 함께 관불도 하고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나 이제 그 가톨릭의 가르침이나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뭐 가르침의 어떤 부분들은 어떤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떤 뭐 진리라는 측면에서는 통하는 부분들이 서로 있겠죠. 이것이 이제 어떤 종교 화합이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 것만을 고집하는 것에서 전쟁도 오고 뭐 네. 그렇죠, 다툼도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종교라는 측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배타적이지 않은 거,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저의 부모님이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죠. 네. 그렇지만 또 상대의 부모도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존재이고, 다만 그분이 내 부모는 아닐지라도 나에게 부모님이 소중하듯 상대의 부모님도 그에게 소중하다는 걸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종교 간의 다툼도 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각자가 믿는 종교관이 각자의 부모님과도 마찬가지라는 네네, 그렇게 말씀이신가요?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할 수 있고 다툼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좋은 말씀이네요. 네네.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와 시민운동가로 활동을 하셨어요. 네네. 그동안 기억을 되돌아보셨을 때 좀 보람있던 순간이 언제실까요? 네, 뭐 이제 사회복지사 뭐 앞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그렇게 이제 이끌려서 네. 이제 생각이 됐고,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게 되고, 이제 제가 그동안 노인복지 쪽 일을 쭉 오래 많이 해왔었거든요. 네. 노인복지 하면서 노인들의 이제 학대받는 모습을 보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처음 만들게 되고, 뭐 제가 사실 복지는 그동안 초대관장만 했습니다. 이대관장을 해본 적이 없고 다 이렇게 하면서 좀 앞서서 뭐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좀 생각하고 이제 해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 안에서 사실은 그 청원 청주 통합 네. 문제가 불거졌었고요. 한 3번 정도 실패를 했었는데 그 당시 청원군에서 이제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하면서 좀 글쎄요, 복지관 나름대로 이제 그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 당시 이제 이종윤 군수님께서 와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통합할 때 군민협의회를 좀 맡으셔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좀 앞서줬으면 좋겠다. 네. 뭐 제 생각에는 신부가 찬반이 있는 곳에 나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있었고요. 하지만 뭐 그것도 간곡한 부탁이라든가 또 제가 받아봤을 때도 통합받은 당위성이라고 할까, 이런 면에서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네. 통합군민협의회 위원장을 제가 맡게 됐었고, 네. 그 결과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예, 통합을 이루고 지금은 이제 3년, 통합시 3년이 지났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통합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설명회를 가졌어요. 약속을 네. 75개.
사항을 약속했는데 이 75개 조항이 사실은 청원군이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였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걸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니 청주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는가라는 것을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75개 조항을. 그 중에 이제 71개 조항이 이제 다 완성이 됐고, 그 당시에 제 고민은 통합 괜히 했다 소리 듣는 게 제일 두려웠었고요. 통합하기를 잘했다라는 말을 정말 듣고 싶었는데 지금 되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약속이 하나하나 진행되면서 갈등 요소도 크지 않았고 네. 통합시가 앞으로 잘 나가겠구나 하는 그것이 저에게는 나름대로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네, 요즘은 또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신부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사회복지는 어떤 걸까요? 네, 이제 뭐 과거에 우리가 이제 가난의 이유라든가 네. 뭐 이런 걸 묻는다면 보통 개인의 어떤 나태 뭐 이런 것에서 이제 꼽았거든요. 그런데 현대사에 요즘 뭐 흑수저, 금수저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어떤 가난의 대물림 뭐 이런 것이 사실은 일어나게 된 이유가 우리가 보통 산업화가 진행되어지고 네. 뭐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폐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산업화나 어떤 자본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유해진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렇다면 그 부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파생되어졌던 새로운 사회 문제들 이것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뭐 노인 문제, 저출산 문제, 뭐 다양한 청소년 뭐 비행 문제 이런 거 다 연관을 보게 되면 거기서 시작된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만큼 부유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얻어진 어떤 그 자원을 통해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나라의 뭐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고 국가의 역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당연해야 될 그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포퓰리즘이니 뭐 보편적 복지가 많으니 뭐 선별적 복지가 많으니 논란이 많습니다만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편적 복지가 맞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안별로 정말 그 보편적 복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복지의 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지 부분에서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너무나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실효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예산 배정이나 이것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네.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어떤 논란은 이제 앞으로 접어두고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부분으로 따진다면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복지 수준은 거꾸로 두 번째 정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도 해야 되겠지만 성장에 더 중점을 두는 정책보다는 국민의 행복을 위한 복지 정책, 뭐 분배 정책이라고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나가야 될 어떤 방향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 노인들의 삶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중에 몇 번 언급하셨듯이 그 네.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예전부터 많으셨다고요. 그렇죠. 사실 노인이 되면 일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소득이 단절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빈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연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연금 제도도 뒤늦게 도입된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거 뭐 잘 아시다시피 노후의 보장을 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금 자꾸 뭐 개혁이라는 또 이름을 하면서 자꾸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노인복지 하면서 제일 중점을 뒀던 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뭐 지금 현재 수준으로 뭐 20, 25 이 정도의 이제 한 달 고정 수입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노인 한 분이 한 달에 사는데 보통 이제 6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네. 하시니까 거기에 이제 20여만 원의 고정 수입이라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니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다음에 나오는 이제 병고 문제라든가 뭐 고독소의 역할 상실 이런 게 나오는데 정말 건강도 굉장히 일하는 분이 일하지 않는 노인분에서 건강하다는 어떤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요. 네. 뭐 일하면서 고독소에 느낄 이유 없고 그다음에 더구나 이제 뭐 역할 상실 생길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노인의 문제를 해결할 땐 노인 일자리 정책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다음 노인 일자리 정책이 지금 젊은이들도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노인 일자리까지 그렇게 고민을 하겠느냐라는 염려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뭐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지금 또 현실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노인이 어떤 것이든지 또 경제적인 측면만의 일이 아니라 네. 남을 위한 봉사라는 것도 또 일로서 좀 승화할 수 있는 부분 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봉사하거나 한 시간들을 좀 노인들에게 적립해 시켜드려서 노인분들이 건강하지 못할 때 그 우리가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를 또 무료로 네. 제공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여러 사람의 머리를 모으면은 좋은 또 그것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처럼 그냥 뭐 일자리 얘기 나오니까 몇만 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막 억지스러운 그런 노인 일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노인분들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노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보는 노인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노인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게 느껴져요. 저도. 네네. 네, 앞으로 신부님께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제가 그동안 그 신부가 되면서 이렇게 우리 성구라고 해서 이제 성경 말씀 중에 하나를 내 인생에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 정해놓는 게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이제 시편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생각과 말. 그래서 25년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생각과 말은 잘하고 살은 것 같아요. 뭐냐면 늘 그런 쪽에 고민을 많이 했고 네. 또 말도 뭐 이제 사제로 살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이런 기회가 많으니까 말도 참 맞게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되돌아보면 정말 행동은 거기에 일치했는가? 성경 말씀에 행동은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남은 앞으로의 그 삶은 네. 생각, 말만이 아니라 또 행동도 거기에 좀 어울릴 수 있는 삶을 바로 살아봐야 되겠다. 뭐 막연한 생각이긴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저도 남에게 많이 베풀며 살자. 뭐 사회복지를 한 것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네. 근데 돌아보면은 지금 제가 현재 누리고 있는 부분들이 내가 베푼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드린 것보다 내가 받은 게 더 많구나. 정말 베푼 것보다 얻은 게 더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이제 더 많이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뭐 제가 가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 뭐 가진 재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아끼지 말고 좀 써보자. 그래서 어디서든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뭐 그게 제 마지막 삶의 네. 계획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인 정현종은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이수환 신부님과의 만남을 통해 얘기를 나누면서 이수환 신부님 일생의 한 단면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수환 신부님의 나눔 실천의 뜻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색깔 있는 종교인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 색종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